네, 공업수학, 이산수학 네, 강의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쉬었는데 주말에 나와서 강의를 녹화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 학기 제가 강의가 너무 많아서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그렇다고요. 네, 계속 보도록 하죠. 모듈러 아리스메틱 계산하는 내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젠플 8.4.6 예제를 계속 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모드 4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예제인데요. 네, 55 곱하기 26이 모드 4로 얼마가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55가 4로 왔을 때 모드로 하면 52 52가 4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잖아요. 네, 그럼 3이니까 55는 3이랑 같다. 26은 4, 6에 24랑 2가 남으니까 26은 2랑 같다.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그럼 3 곱하기 2는 6이니까 6은 다시 2랑 같고요. 따라서 모드 4, 모듈러 4의 어리스메틱으로는 계산으로는 55 곱하기 26은 2와 같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다음 예제를 또 하나 보죠. 8.4.b 모듈러 20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20이에요. 좀 복잡한 얘기예요. 지수가 승수가 좀 큰 숫자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14에 30승이에요. 30승. 근데 30승을 30을 이진수 바꾸듯이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계산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4에 30을 봤더니 30은 16 하면 14가 남으니까 8 하면 6이 남으니까 4와 2 해서 2의 거듭제곱 형태로 지금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플러스지만 이게 지수에서 플러스니까 얘들을 다 곱한 거가 되잖아요. 14의 제곱, 14의 4승, 14의 8승, 14의 16승을 다 곱한 게 14의 30승이 되니까 14의 제곱은 196이거든요. 196을 모두 20으로 하면 196은 180 더하기 16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96은 16이다. 그 얘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듭 제곱을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와요. 14의 4승은 14의 제곱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죠? x의 a승을 다시 b승을 하면 x는 ab 뭐 굳이 설명을 하는 것도 좀 민망한데 그러면 14의 제곱이 모듈러로 했을 때 16이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16을 넣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14의 제곱을 여기 있는 16으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16의 제곱은 256이니까 256은 240, 20으로 했을 때 거기다가 16이 남겠네요. 그래서 또 16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쉽게 풀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숫자가 다른 게 계속 나오면 더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의 8승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8승 역시 14의 제곱을 다시 또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또 14의 제곱이 14의 4승이 16이라 걸 우리가 위에서 밝혔으니까 그 16을 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또 16이 제곱이 되고 256이 되고 256은 16. 그 다음에 14의 16승 역시 14의 8승의 제곱인데 14의 8승이 16이라는 걸 또 계산을 해놨으니까 또 16의 제곱이 되고 256은 16. 그래서 14의 30승은 여기 적은 것처럼 16, 8, 4, 2를 다 더한 건데 이거는 각각 정확하게 쓰자면 14의 16 곱하기 14의 8승 곱하기 14의 4승 곱하기 14의 제곱인데 이게 다 지금 16과 같다고 위에서 밝힌 거잖아요.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곱하기 16은 16의 4승이에요. 16의 4승.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쓰면 16의 제곱의 제곱인데 16의 제곱이 얼마예요? 또 16이죠.
16의 제곱이 16이라서 요 아래 안쪽을 16으로 바꿨는데 또 16의 제곱이네. 그래서 16이 조금 더 자세히 쓰면 그렇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놓아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14의 30승을 1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 복잡한 문제를 이런 계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14의 30승을 그냥 계산하면 계산기에서 너무 커져서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보시고 모듈러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모듈러는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시계 12의 모듈러로 되어 있는 거고요. 1년 12달 이것도 12로 되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날짜 수도 있죠. 365가 모듈러로 되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요일 7의 모듈러, 분이나 초는 60의 모듈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모듈러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계산 문제를 제가 낼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응용 문제들을 이 모듈러 아리스메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으면 해서 8장에서 다른 부분은 다 제외하고라도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굳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 시저 사이퍼예요. 시저 사이퍼. 시저 사이퍼 즉 암호거든요. 암호. 사이퍼는 암호입니다. 그 다른 말로는 더 정확한 말로는 인크립트라고 하죠. 그걸 다시 원래 말로 돌리는 걸, 해독하는 걸, 암호문 해독하는 걸 디크립트, 디크립션 이렇게 부르고요. 인크립트는 이제 암호로 만드는 거, 암호화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랜섬웨어라는 거에서 쓰이죠. 웨어는 소프트웨어 할 때 하는 웨어입니다. 어떤 도구, 툴을 말하는 거고요. 랜섬은 몸값입니다. 몸값. 몸값이에요. 그래서 랜섬웨어가 뭐냐면 컴퓨터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hwp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쓴 exe 파일 아니면 뭐 jpg 파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암호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바이러스처럼 암호를 다 걸어서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파일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암호를 못 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이 랜섬웨어를 퍼뜨린 사람이 와서 나한테 돈을 내놔라. 보통 이제 익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달라 그러죠, 돈을. 암호화폐로 달라 그러는데 비트코인으로 달라 그래서 그걸 받으면 이제 이 암호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암호 키를 주거나 아니면 키를 주는 것보다도 조금 더 좋은 경우는 이제 다시 디크립션 할 수 있는 코드, 프로그램을 주죠. 근데 뭐 물론 제대로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나쁜 놈들이니까. 우리나라 사이트 중에 회사 중에 이거 랜섬 몸값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파일들의 몸값인 거죠. 랜섬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요구해서 망한 회사도 있을 정도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암호라고 하는데 뭐 우리 어릴 때 뭐 암호 다 해보죠. 그죠? 친구들끼리 암호 써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 글자를 못 쓰네요. 영어로는 페이저라고 그러죠. 페이저. 요만하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숫자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삐삐를 치면 얘가 윙 울리는 거고 가서 이제 들어보면 음성을 녹음해 놓으면 그 사람이 남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도구죠. 여기 숫자가 뜨니까 그거 공중전화 가서 이걸 다시 확인하는 게 오래 걸리니까 몇 가지 이제 암호를 정해 놓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뭐 유치한 거 많이 했죠. 뭐 천사, 상대방 애칭을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다든가 486이 이제 사랑의 획수라서 이걸 사랑해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 다음 뭐 38317 뭐 이런 것도 했었죠.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리베라고 독일어로 러브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걸 뭐 사랑한다는 말 대신 38317을 쓰던가 뭐 이렇게 쓰면 열렬히 사랑해 뭐 이런 거 아주 유치한 것들 유치뽕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암호의 일종이 되겠죠. 암호는 뭐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요. 사실은 두 사람이 뭔가를 주고받는데 안 들키고 싶다는 목적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 중에 유명한 게 바로 시저의 암호입니다. 시저. 시저 영어로 이걸 시저라고 읽는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미국 애들이 영어권에서 이걸 자꾸 그렇게 읽는 자기 나라 발음으로 읽는 게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원소 기호도 점점 더 물론 이제 세계 학계가 미국이 쓰는 용어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화학 용어도 다 이제 나트륨 대신 소디움, 칼륨 대신 포타슘 뭐 이렇게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시저는 우리가 아는 카이사르입니다. 네, 줄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네. 황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황제 같은 사람, 황제 같았던 사람, 상권 분립을 끝내고 로마 예, 어쨌든 독재 시대를 열었던 사람인데 위대한 장군이었죠. 우선은 장군이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갈리아 전기가 있어요. 네, 갈리아에서 전쟁한 기록이란 뜻입니다.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를 말해요. 정확히 프랑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럽이 뭐 이따구로 있으면 여기에 스페인이 있고 여기에 프랑스가 있고 여기에 스위스가 있겠죠. 이렇게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가 있고 여기가 로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를 다 정복을 하고 오신 거죠. 정크버크 하고 오신 겁니다. 영국은 여기 있을 거고요. 나중에 물론 브리타니아도 정복을 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드라마도 있어요. 브리타니아라는 드라마가 있죠. 네. 아무튼 여기를 이렇게 정복하고 다니신 공을 세워서 물론 여기도 스페인도 좀 갔다 오셨고 영국도 갔다 오셨고 로마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히고 많은 노예들을 이제 획득해 오셨죠. 그때는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노예였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동력. 그래서 로마 영토를 이만큼이나 넓혀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 정치계의 단숨에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암호가 필요했어요. 군대에서는 암호가 필요하죠. 그죠? 암구어라고 불리는. 내가 어떤 작전을 전달을 하는데 내가 뭐 이런 양피지에다가 돌돌 말린 양피지에다가 작전을 써가지고 보내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인터셉트 당하면 상대방이 물론 로마 글자를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 하루 이틀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 글자를 알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쳐들어오겠구나. 이걸 알아버리면 망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뭔가 암호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그때 로마는 알파벳 체계였기 때문에 물론 언어는 영어는 아니지만 아주 간단한 형태의 암호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쓴 암호라 그래서 카이사르 사이퍼, 시저 사이퍼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카이사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달력에도 관련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제왕절개도 이분 때문에 이름이 붙은 수술법이죠. 우리가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제 애를 꺼내야 될 때 자연분만으로 낳기 힘들 때 애를 이제 엄마 배를 이렇게 잘라서 꺼내야 되는데 시저가 이 카이사르가 그 방법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제왕이 태어난 방법이라고 해서 제왕절개법, 제왕절개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 줄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줄리우스가 지금의 7월달이고요. 이분의 아들 아우구스투스가 어거스트 8월달입니다. 좋은 계절을 차지하신 거죠. 그 덕분에 달력들이 쭉 밀렸고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이분이 만든 암호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예요. 모듈러를 이용을 한 거예요. 모듈러를 이용한 겁니다. 원판을 만들면 더 좋겠는데 제가 그림을 그렇게까지 그릴 재주가 좀 안 돼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색깔이 좀 겹치니까 색깔을 좀 다른 걸 쓸게요. 잠시. 이 정도면 보이겠죠? 예를 들어 노사나 로라이프라는 사나 없이 사나마나
미나토자키 사나시의 미모와 매력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을 암호문으로 보낸다고 한번 해봅시다. 받았는데 다른 부대 부대장이 받아서 해독 했는데 이거 나오면 진짜 황당할 거야, 그지? 그때 키는 6이에요. 키는 6. 키는 6이라는 걸 전달을 해주면서 키는 6이야 라고 같이 이제 써서 주는 거야. 써서. 자, 키는 6이야. 그러면 원래 텍스트가 A부터 Z까지 알파벳이 있으면 A부터 Z까지 이렇게 있으면 6칸을 미는 거예요. 6칸을 이렇게 밀어서 여기서부터 A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러기 때문에 여기 넘쳐진 거는 이렇게 넘어간 거는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가 다시 붙여 놓는 거예요. 한 바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거. 그래서 노사나 노라에 보면 N이면 H로, O면은 I로. 여기서 I치. 그 다음에 사나 S니까 M으로, A니까 U로, 그 다음에 N이니까 H로, 또 A니까 U로, MUHU. 그 다음에 또 노니까 HI, life니까 L은 F로, 그 다음에 I는 C로, F는 Z로, E는 Y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걸 노사나로 라이프 6을 보내는 게 아니라 HI, MUHU, HI, FCZY 6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양피지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걸 암호문, 사이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중간에 인터셉트 당해도 요 체계를 모르면, 이걸 모르면, 이 방식을 모르면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전달이 됐을 때는 다시 이거를 디크립션 할 때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읽는 거죠. 네. H니까 H를 N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원래 목적했던 전달하고자 하던 플레인 텍스트, 원래 원문 내용을 상대방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이퍼를 역시 키가 6인데 이런 걸 받았다고 한다면 Y가 2겠죠. 거꾸로 사이퍼에서 플레인으로 가는 걸 아까 디크립션이라고 그랬죠. 디크립트, 해독하는 과정을 거쳐보면 Y는 E고, U는 A고, N은 T니까 EAT가 돼요. 그래서 해독해보면 Eat well, live well. 잘 먹고 잘 살아라가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영화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기초적인 모듈러를 이용한 가장 기초적인 사이퍼예요. 가장 기초적인 사이퍼. 모듈러인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게 할당된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점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서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점에서 모듈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암호 체계가 이런 것만 있느냐? 사실은 더 복잡한 게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암호 체계는 방금 저런 건데 이 방식을 알면은 들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호 체계에 대한 수학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이 암호를 주고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중잠금이라는 겁니다. 더블락. 이중잠금. 이게 뭐냐 하면 이중잠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큰 가방이 있는데 자물쇠를 이렇게 2개 달 수 있어요. 자물쇠는 직렬입니다. 직렬 자물쇠. 둘 다 열려야지만 열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A가 B에게 뭐를 보낼 때 안에 편지를 넣고 편지를 넣어요. 그런 다음에 A라는 자물쇠를 잠깁니다. 이건 A만 열 수 있어요. A만 열 수 있죠. 그럼 이제 B가 받아요. B는 못 열죠. B는 못 엽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B도 자물쇠를 하나 답니다. B라는 자물쇠를 달아요. 그런 다음 A한테 다시 보냅니다. 그럼 A는 오케이. 이제 B도 자물쇠를 잠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자기 자물쇠는 풀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걸 다시 B한테 보내면 B도 오케이. A가 잘 받았구나 하고 다시 자기 자물쇠를 풀면서 이제 요 통 안에 든 편지를 읽을 수가 있게 돼요. 이 과정에서는
단 한 번도 가방이 오픈된 채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항상 자물쇠가 하나 이상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중간에 가방을 뺐더라도 안에 내용물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은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한 번, B가 잠그고 두 번, 다시 A가 풀고 세 번.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세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고 물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든 게 우리가 방금 배운 모듈러를 이용해서 만든 게 DP 헬먼 키 익스체인지 방식입니다. 키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인데 DP 헬먼이라는 분들이 만들었어요. 요거를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터넷에 되게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인데요. 피자의 꽁상님이라는 분이 2015년에 올리셨네요. 네. 예를 들면 되게 기본적인 상황을 보면 영희와 철수가 있는데 영희가 철수에게 3012를 그냥 얘기를 하면 쥐돌이가 오키 너네들 딱 걸렸어. 그리고 이제 바로 눈치채는 거죠. 다른 방법은 뭐냐면 둘이 이제 비밀 키를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공유하는 비밀 키 4885라는 공유 키를 하나 갖고 있으면 3012를 보내기 전에 4885에서 빼고 1873을 보내면 1873을 받고 철수도 다시 4885에서 빼면 3012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쥐돌이는 중간에 1873이 지나가는 것만 봤기 때문에 1873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3012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885를 서로 알아야 된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유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 인터넷 결제 회사랑 공유 비밀을 어떻게 주고 받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4885, 1873을 같이 보내서 하면 4885에서 1873을 빼시면 돼요. 그러면 인터넷 결제회사 3012를 의미하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근데 쥐돌이도 안다는 거죠. 이걸 지나가는 통로에 있는 사람도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이제 DP 헬먼 키 익스체인지입니다. DP 헬먼 키 익스체인지에서 11과 2라는 두 개의 이 경우는 두 개는 소수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소수가 아니더라도 좀 서로 relative prime인 서로 소인 그런 최대 공약수가 1인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1과 2를 던집니다. 그럼 이 11과 2라는 숫자는 영희도 알고 회사도 알고 쥐돌이도 알아요. 그런 다음에 영희가 아무 숫자나 하나를 고릅니다. 사실 이게 아무거나 고른 건 아니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숫자들 이게 RSA 방식이랑 비슷한데 이 숫자들과 이제 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럼 8을 고르고 회사도 하나를 골라요. 9를 고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퍼센트는 모드예요. 모드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8을 내가 임의로 골랐기 때문에 내가 원래 바꾸고자 하는 숫자는 일단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11과 2는 공개된 거니까 11과 2를 내가 8을 골랐다는 걸 이제 숨긴 상태에서 계산을 이렇게 해요. 11과 2를 이렇게 수식을 배치를 해서 2에다 8승을 하고 11로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 나머지가 3이에요. 그래서 3을 줍니다. 내가 8을 골랐다는 건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3을 주는 거예요. 이쪽도 내가 9를 골랐다는 거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2에 9승을 하고 11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면 6이 나와요. 그럼 6을 줍니다. 그러면 나는 영희는 3을 주고 6을 받았고요. 회사는 3을 받고 6을 줬습니다. 그래서 11과 2와 3과 6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각각 8과 9를 갖고 있다. 내가 키로 정했다는 거는 쥐돌이는 모릅니다. 사실 8과 9는 본인들만 알아요. 상대방도 모릅니다. 상대방은 요 11과 2, 3과 6 요것만 공유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요 상태가 됐어요. 방금 제가 설명한 게 요 상태가 됐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전달하고 싶은 숫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제 3과 6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됩니다. 3과 6을 가지고 3과 6을 받았으니까요. 또 비슷한 짓을 해요. 내가 아까 혼자서 정해놨던 숫자 8을
그대로 둔 상태로 맨 앞에 2자리에 6을 집어넣습니다. 이쪽 사람은 똑같은 수식에다가 11자리 앞에 2가 들어갔었잖아요. 여기에. 네, 이 자리에 이 사람은 상대방이 준 숫자 3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한테 받은 숫자를 이 자리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계산을 했더니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4. 짜잔. 그래서 쥐돌이는 모르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쥐돌이가 이 둘이 이런 계산을 할 거라는 걸 알아도 요 숫자 8이랑 9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역산을 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드 계산은 보시다시피 6의 8승만 해도 숫자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6의 제곱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역산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쥐돌이가 모르는 숫자를 하나 알게 됐어요. 4.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숫자를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경우는 4 하나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3012를 가지고 4를 곱한 다음에 4를 빼고 4의 제곱을 곱하는 19270사라는 그런 요 수식이 뭐 쥐돌이도 알고 뭐 얘도 알고 다 안다고 치죠. 상관없어요. 19270사를 만들어서 보내요. 그럼 쥐돌이가 이 계산 과정을 알아도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역산을 할 수가 없고요. 인터넷 결제에서는 19270사를 받은 상태에서 곱하기니까 나누기 한 다음에 4를 더해주고 다시 4를 나눠주면 3012. 오케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희는 인터넷 결제 회사에 안전하게 3012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공유 비밀을 통해서. 이 퍼블릭 키들은 알려졌지만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 DP 하원 키 익스체인지는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더블락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쥐돌이는 어차피 공개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랑 이제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이 강의 자료의 마지막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그 RSA라고 지금 인터넷에 쓰이는 모든 그 암호 방식의 기본이 되는, 사실 다 이거 써요. RSA를 씁니다. 만약에 이게 뚫린다면 이제 모든 암호가 다 뚫리는 거죠. 인터넷 뭐 소설이나 뭐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 보면 맨날 그런 거 나오죠. 이걸 뭐 다 풀 수 있는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는 어떤 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 USB만 꽂으면 암호가 다 풀려서 전 세계 모든 은행 계좌나 뭐 이런 게 다 내 것이 된다. 그런 일은 일단 없고요. 뭐 이게 수학적으로 이거를 계산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어떤 법칙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법칙은 다 알려져 있는 건데 이걸 역산해서 이 비밀을 알아내려면, 암호를 알아내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컴퓨터가 오면 되지 않느냐. 암호를 만드는 시간과 암호를 푸는 시간 사이에 상대적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적 차이면 이쪽이 시간을 좀 더 몇 배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상대적 차이라는 게 몇 배가 아니라 몇 천 배, 뭐 몇 백만 배, 몇십억 배가 되니까 암호 하나 정해놓으면 그걸 깨는데 뭐 수천 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암호를 만드는 시간이랑 푸는 시간의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그냥 둘 다 빨라져서 컴퓨팅 시간이 자체가 빨라지면 암호 만드는 시간을 늘리면 돼요. 그럼 푸는 시간도 길어지니까. 즉 암호가 지금 뭐 10자리다 그러면 20자리로 늘린대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암호, 물론 그 길이도 중요한데 그건 암호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암호하는 방식을 더 복잡하게, 더 길게 계산을 하게끔 하면 됩니다. 아무튼 대표적인 RSA 방식에 대해서 한번 예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책에 있는 얘기도 한데 세 분의 이름을 딴 거예요. 론 리버스트, 아디 샤밀, 레오나르드 에이들먼 이 세 분의 머리 글자를 딴 거고요. 앨리스와 밥 사이에 뭔가 이렇게 통신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앨리스가 PQ를 5와 11로 정했어요. 5와 11로 정했고 P 곱하기 Q는 55가 됐습니다. 55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키를 하나 더 정해요. 3으로 정합니다. 3을 정한 이유가 P 빼기 1, Q 빼기 1을 하면 4 곱하기 10이라서 40이거든요. 40과 relative prime 이게 서로 소입니다. 서로 소인 거는 어떤 두 수가 최대 공약수를 구했더니 1밖에 없는 그런 경우예요. 코프라임이라고도 하고 relative prime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 그냥 서로 소라고 하죠.
사식과 서로 소인 놈을 하나 고르면 돼요. 보통 소수를 고르면 됩니다. 소수를 고르면 얘랑 서로 소가 되니까. 그리고 작은 수를 구하는 게 지금 예제 만들 때는 좋아요. 5랑 11 정한 것도 꽤 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앨리스의 퍼블릭 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는, 아까 같은 경우에 쥐돌이도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를 바깥에 공개하는데 그게 PQ의 곱과 2입니다. 55와 3이에요. 55와 3.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 퍼블릭 키를 알아두세요 라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55와 3이에요. 그래서 밥이 앨리스에게 이제 뭐 이렇게 좀 썸 좀 타려고 하이라고 인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이라고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이라는 알파벳이 8과 9죠. 아까 우리 시저 사이퍼에서 알파벳 순서를 봤을 때, 그럼 8을 봤을 때 2가 3이니까 8의 3승 그리고 공개키가 55잖아요. 모두 55를 하면 17이 돼요. 9의 3승 모두 55 하면 14가 돼요. 이 상태로 보냅니다. 이 상태로 보내요. 17과 14를 앨리스에게 보냅니다. 앨리스에게 17과 14를 보내요. 17과 14를 앨리스한테 보내는 건 역시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PQ와 E를 다 알아요. 17과 14를 받으면 이제 어떤 D가 아니고 D를 찾아야 되는데요. 예. 어떤 D를 찾아야 돼요. 어떤 D를 찾는데 어떤 D를 찾느냐 하면 P 빼기 1, Q 빼기 1 아까 말한 요 40이죠. 예. 40과 서로 소인 놈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서로 소인 놈을 하나 찾아야 돼요. 서로 소인 숫자를 하나 찾아야 돼요. 40과 서로 소인 숫자는 되게 많죠. 그런데 그걸 이제 인버스 모듈러라 그러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반대로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또 이런다. 이 백만 하면 이러는데, 야, 하필이면 설명 잘못한 데서 그러니? 네, 요거네요. 네. 인버스 모듈러는 뭐냐면 D와 E를 곱했을 때 D와 E를 곱한 수가 어떤 수랑 서로 소가 되게 하는 경우를 말해요. 네, 그러니까 D와 E를 곱한 수가 요 40과, 이 경우는 40과 서로 소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E가 얼마냐면 3이거든요. 3이랑 뭐를 곱했을 때 40이랑 서로 소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숫자 중에 하나가 27입니다. 27. 네. 3 곱하기 27 하면은 73, 21에서 81이거든요. 그러면 81은 40 곱하기 2 더하기 1. 예, 그래서 서로 소가 돼. 예, 딱 서로 아무런 공약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가 27이 되면은 서로 소가 만족이 되니까 D가 인버스 모듈러가 돼서 D27을 서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럼 D27을 가지고 이제 D27을 가지고 17에 27승 모두 55는 8이 되고요. 14에 27승 모두 55는 9가 됩니다. 그래서 8과 9라는 걸 알게 돼요.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앨리스는 다시 8과 9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8과 9를 전달해주고 8과 9를 얘기하고 싶은데 17과 14를 전달해줬고 그걸 다시 앨리스가 8과 9로 만든 거죠. 이런 과정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게 그 RSA 방식이에요. 이때 사실 이렇게 작은 숫자가 쓰이지 않고 엄청나게 큰 숫자가 쓰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근데 반대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짐작해서 계산하는 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암호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책에 있는 이 과정을, 책이 있으니까 뭐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 인터넷에 RSA 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되게 재밌는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강의 자료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되게 오래 떠든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저랑 처음 수업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의 수업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가 그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 혁신적인
강의법, 교육법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뭐 수업 시간에 그 소크라티브나 카웃 같은 거 핸드폰으로 하고 혹은 태블릿으로 뭘 하고 2학기에 또 제 수업을 듣게 되면 그런 걸 또 하게 될 텐데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교수님들은 뭐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하고 그러시죠.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법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되게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저도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시간도 내야 되고 강의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무슨 자료 조사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이거에 재미를 느끼고 따라와주고 또 어떤 부분은 좋았다 어떤 부분은 좋지 않았다 피드백을 많이 해준다면 다음 학기 그리고 또 그 다음 학기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더 좋은 내용의 수업 자료와 수업 방법과 또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그런 결과물들을 선물처럼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되겠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뭐 아직 동영상 강의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진도로서는 이게 끝이니까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또 기말고사 공부하느라고 이제 벌써 좀 지치는 시기가 됐는데 날이 더우니까 건강 조심하고 항상 그 공부를 할 때 내용을 조금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다시 또 내용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요걸 이렇게 반복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